변속기는 또 5단이네요. 네. 이게 6단은 옵션이었나 보다. 2.7이 예. 5단입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986도 예. 6단 옵션 변속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6단이 옵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7에도. 그러니까 기본은 5단이 맞죠. 그다음에 3.4는 기본이 6단이고. 아니 저 토크가 얼마나 센지 1500rpm으로도 크루징이 돼요. 네. 대단한 거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살살 다니면 예. 사실 국도 같은데 정말 뭐 달리지 않겠다라는 풍경 경치 보고 오늘은 좀 가고 싶다 이러면 예. 연비가 뭐 13km 이상 나와요. 진짜요? 예. M97이 M969다 연비 좋아졌구나. 하기야 바리오캠이 들어간 게 다 그것 예, 때문이니까. 예. 그 연비는 여기 온보드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예, 있죠. 예. 계기판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계기판 지금 리셋한 겁니다. 예. 11.6km 탔어요. 리터당. 연비 좋죠. 예. 왜냐면 제 996 3.4가 3.6이 M9603 엔진이었거든요. 이거랑 같은 형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10km 타기 힘들었어요. 배기량이 크잖아요, 3.6으로. 맞습니다. 차가 이게 대신 또 그 차보다 한 150km 이상 가볍거든요. 네. 결국은 출력이 높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이 차 출력 다 저는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다 쓰시는 분들은 뭐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아니 업으로 해도 그렇지 길에서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길에서 같아요. 이거 다 쓰면은 다음날 방송 나와.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송 살아남았으면은 경찰청 사람들이 나올 거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은 부고란에 9시 뉴스에 나올 거고. 9시가 부고란. 아까 구입하셔서 한 1,000만 원 정도 정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차는 정비를 한 거고. 예. 근데 하체도 제가 정비했나요? 하체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지금 너무 좋아서 물어보는 예. 거예요. 하체가 앞도 앞이지만 뒤쪽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좀 그런 다른 데는 안 써도 외관보다는 좀 내실에 좀 중점을 두는. 댐퍼는 정비 교환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포르쉐 댐퍼가 수명이 진짜 길어요. 진짜 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통 한 10만 전후면 아무래도 세월도 있고 예. 조금 이게 물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물러졌는데 지금 뭐 운행상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댐퍼에 뭐 압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물론 뭐 새거보단 떨어졌겠지만 너무 미세하다는 얘기지 그 변화가. 지금 뭐 댐퍼를 교환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니까.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은 네. 타이어가 이제 이 사계절 사계절이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더가 느낌이 난다 정도로 네. 사실 밀어붙여 본 적도 사실 그렇죠. 없고 예. 그게 어느 정도 밀어붙여야 그렇게 나오는지는 그렇죠.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예. 저도 험하게 탈 때는 험하게 타는데 네.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사실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타이어에 의존하는 주행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죠. 그렇죠. 이렇게 탄다면은 사실 타이어 차이가 어떻게 느껴요?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이렇게 타는데. 네. 아니 근데 뭐 와인딩에서도 네. 뭐 좀 속도 나오면서 스키드 소리 날 정도로 네. 가도 그렇죠. 그렇게 뭐 그렇죠. 불안하다? 그렇죠. 느낌 안 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MR 방식이니까. 네. 포맷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타이어가 접촉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포맷이 별로 좋지 않은 거를 타이어 접지력으로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맷이 좋으면 타이어 접촉 그렇게 높지 않아도 분명히 좋아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뭐 205, 23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작아요. 예, 그나마도 폭이 좀 좁아요. 지금 네. 이 차에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리고 만약 아마 이거 개발이 이제 9자 시작하는 코드다 네. 보니까 설계를 90년대 한 거에서 이제 그렇죠. 뭐 마이너 체인지 정도 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당시 타이어 포뮬라 그 컴파운드 포뮬라 기준에서는 그렇죠. 이게 거의 하이그립 타이어랑 요즘 그렇죠. 타이어로 나온다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뭐 타이어 그립으로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예. 하이그립 타이어는 이 차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직진으로 갈 때는 사실은 타이어 폭이 좁은 게 훨씬 유리해요. 예. 지금이 제가 타본 987 중에서 지금 타이어가 제일 좁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출력이 좋게 느껴진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있구나. 네, 제가 이제 19인치 컨티넨탈 끼고 맞아요. 있었는데 원래 19인치였어요? 근데 이게 17인치 휠을 구하면서 딱 갈았는데 엔진 튜닝했네. 그게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연비도 그래서 좋네. 네, 엔진 튜닝한 느낌. 그렇죠. 발진도 쉬워지고. 네. 굳이 뭐 큰 휠은 뭐 다른 차들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경쾌한 맛을 즐기는 차들은
이게 자기 체격에 맞는 신발 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놀라워요. 그리고 이 힐앤토가 네. 처음에는 안 됐어요. 너무 멀어서. 악셀 페달을 보니까 조금 개조하셨던데. 예, 제가 발이 작아서 그런지 예. 뭐 독일 아, 이게 힐앤토가 안 되는 이유가 예. 브레이크 페달이 유난히 높아요. 원래 이 차들이 다 근데 그래요. 발이 그냥 예. 그 사이에 들어가고 공간이 남더라고요, 심지어. 멀고, 그죠? 예. 왜냐면 하도 미국에서 이거 두 개 같이 눌린다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일 애들하고 미국 친구들 발 사이즈 한 300대는 해도 뭐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만든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기 페달 익스텐션이라고 따로 예. 파는 게 있어요. 예. 그걸 하고 저는 약간 악셀 페달을 연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좀 저는 날로 바깥쪽 날로 발 날 쪽으로 좀 예.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스타일이라 예. 저게 필수더라고. 이 차는 안 그렇죠.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죠. 바디 강성도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는 박스터로만 많이 타봤거든요. 예. 카이맨도 타보긴 타봤는데 왜 10년도 넘었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차들은 이제 뭐 981들을 제가 981, 718을 타보면은 확실히 신형들이 바디 강성이 높은 건 맞는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987 타는데 바디가 많이 약했나?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궁금증을 지금 제가 풀 수 있는데 문제 없네요. 예. 저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쪽이 예. 그냥 지나친 게 어떤 얘기인지나 이해가 가는 게 그 991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떻게 가다가 왜 타이어 놓으면 요철이 안 좋은데 가잖아요. 뒤에서 넓은 타이어하고 같이 쿵 할 때가 네. 있어. 그죠? 같이 붙어 다니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그게 없이 왜 이게 이렇게- 훌렁 예. 이렇게 가는 좀- 느낌 있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불쾌할 정도 옛날에 그렇죠. 뭐 이렇게 현대차 예전에는 지금은 차 잘 만드니까 예. 괜찮은데 엑셀 예. 그 엑셀 GLSI 이런 거 타면 그런 거는 바디 강성이라는 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그러니까 뭐 정도였으니까. 정말 속량감 예.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 예. 들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예. 이거는 뭐 바디 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도 그건 있어. 그 포르쉐가 991부터 가면 981, 991부터는 예.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한테 그냥 전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걸러져서 온다는 예, 느낌 예. 정도가 있는 거지 약해서 생기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바닥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알려주면 계속 신경 그렇죠. 써야 되니까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유럽에서는 기본형들은 다 이런 거 알죠? 예. 우리나라 오는 것들이 그 예. 스포츠 서스를 옵션으로 예.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죠. 그냥 무식한 걸로 하면 되는 예. 패시브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뭐 피해 뭐 댐퍼를 쪼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거 말고도 더 딱딱한 서스펜션, 낮고 딱딱한 옵션이 있었어요. 아, 저는 그 차들만 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표준형의 지금 17인치 힐 타이어에 4계절 타이어는 처음 타보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진짜 그냥 일상용 차인데? 예. 뭐 마음 먹어서 뭐 안 되는 거는 예, 없는 수준인 없어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엔진 RPM 가용 범위가 되게 넓어요. 지금 네. 1500부터 예. 7200까지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게다가 이제 5단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말로 뭐 그런 그 와인딩 갔을 때 변속하다가 이제 지치는 건 없고. 그렇죠. 예, 뭐 2단, 3단 일상 주행도 지금 4단인데 50km에 그냥 가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예전 차들은 잘 안 됐거든요. 예. 차도 조용하고 사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무척 조용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봐요. 엔진음이 나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억지로 키우는 배기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엔진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진짜 감성이라는 거야. 있지도 않은 엔진음을 막 스피커로 내지를 않나, 배기음을 일부러 막 키우지 않나, 네. 이게 왜 이러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엔진 자체의 음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M97의 엔진, 그러니까 M96도 그렇지만 M9697의 엔진음이 약간 중저음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엔진 회전 특성도 약간 저회전 토크형이고, 이거에 비하면 요 다음 나온 건 이제 987이지만 987.2에는 MA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MA1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엔진은 뭐 대개로는 구분하기로는 뭐 직분사 분사 방식이 직분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제일 큰 차이는 제가 볼 때 블럭 형상이에요. 아, 예, 블럭이 이제 아까 왜 이거는 이 엔진은 블럭 중간에 왜 철로 된 하우징에 예. 크랭크샤프트 잡고 예. 있다 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제 그 엔진. 아. 그냥 알루미늄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인터미디어 샤프트가 없어지고. 아, 그렇죠. 그게 좀 예. 알고 직분사로 바뀌면서 네. 아마 피스톤 그 연료 붓는 그 모양 이렇게 덴트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네, 다르죠. 그것도 변경. 그거보다 제일 큰 차이는 얘는 오픈 데크잖아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블럭에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렇게 링처럼 된
실린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꽉 찬 실린더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린더의 강성이 MA1 엔진이 현저히 높아졌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왜 얘기했냐면 내가 얼마 전에 실린더 하나 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MA 엔진은 실린더는 안 깨져요. 왜냐면 통짜 블럭에다가 물구멍을 뚫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예, 이 타입이 이게 문제야. 근데 모든 걸 다 가질 수 아니 근데 있겠습니까? 2.7은 예. 생각해봐요. 배기량이 작으니까 실린더 벽이 두꺼워요. 배기량이 커질수록 그 실린더 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2.7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3.8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네, 사실은 그래서 2.7을 노린 이유가 일부러 노린 거죠? 네, 해외 포럼에서 야, 있을 수는 있는데 자기는 못 봤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게 개체수가 작으니까 네. 데이터가 될 만큼의 개체수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요즘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많이 팔렸으니까 거기는.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 통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만족도가 높아서 네. 네, 좀 사실 뭐 혹시나 뭐 복권 당첨되듯이 네. 저도 뭐 엔진에 좀 문제가 생기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의사결정하기가 힘들더라고. 대안을 네. 할 수 있는 새 차가 엔진은 없어요. 상상도 못하고 네. 왜냐하면은 이거 아마 2.7이라도 내가 새 엔진이 만약에 컴플리트를 구입하시면은 한 7, 8천만 원.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쇼플럭만 구입하시게 돼도 3천만 원 정도가. 그렇죠. 그러면 차가 얼마지 이게 지금? 뭐한 3천 이상 좀 가지 이게 않을까요? 수동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가격은 약간 네. 애매하긴 한데 2.7이잖아 또 네. 국내에서는 한 3천만 원 전후로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3천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 돼서 엔진을 고친다? 좀 그렇잖아요. 말이 그죠? 안 되죠. 예. 저도 뭐 어떻게 보면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차를 사서 1,000만 원 원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건 가능해. 네. 왜냐면은 그건 돈 쓰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큰일 났어요. 포르쉐의 이 맛을 밥으로써. 네. 나도 사실 마찬가지고.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저 네. 어릴 적 생각하면 BMW만 타도 우와 그렇죠. 페라리 타는 느낌이었잖아요. 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그만큼 차가 흔해졌어요. 네. 좋은 차도 이제 알게 되고 그렇죠. 왜 진짜 좋은지도 알게 되고. 네. 어릴 때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왜 어릴 때 포르쉐 이름은 그냥 막연하게 가고 아폴로 싶다. 박사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만 열심히 조경철 듣고. 박사님. 네. 갖고 싶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센티멘탈하게 잘 쓰셨습니까? 그분은 이제 공학적인 접근보다는 그분은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죠. 네. 저랑 약간 따져보면 저랑 결이 반대. 아니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집안이랑 저희 외할머니랑 같은 집안. 그래요? 저희 외할머님이 그 조경실 박사님하고 친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한 7천, 6, 7천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방송 나올 때마다 뭐 친척이라고 네, 우리 할머니가 맨날 보셔서 저 집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조 박사 집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가까운 친척이셨나? 예,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되게 그분 말씀하시는 거 재밌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옛날에 자동차 생활인가에 많이 시승기를 예. 쓰셨죠. 쓰셨잖아요. 네.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그분은 이 시프트 레버에 되게 예민하셔. 예, 그 글을 보면은 뭐 시프트 레버마다 보고 뭐 과부가 좋아하게 생겼다는 요새 그런 말하면 큰일 나잖아, 그치? 이거 근데 그때는 그랬어, 진짜로. 삐 처리해야 되는데 예, 큰일 났네. 그때는 그랬어요, 네. 진짜로. 이게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예요. 네. 근데 아마 요즘 포르쉐 타시는 분들이 이거 타시면은 이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이렇게 무거운 거 상상이나 할까요? 그래서 이거 무겁잖아 지금. 근데 이게 986보다 조금 가벼워진 거 알아요? 네. 그건 제가 안 타봐서 그렇죠. 기본 포맷이 좋기 때문에 타이어 접지력이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트랙에서 기록 재는 것도 아니고 네. 길에서 타는 정도인데 이게 아무리 이게 지금 사계절 타이어라 그래도 저런 우리가 제네시스 같은 FR 베이스 차에 비하면은 무게 분배가 훨씬 좋잖아요. 타이어 하나도 안 울어. 네. 예, 심지어 지금 타이어 끽 소리도 하나 안 나요. 45대 55거든요, 무게 분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게 분배예요. 사실은 45대 5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나 엔진 같은 무거운 게 지금 차 안에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 중간에 무거운 거를 모으면서 45대 55를 했다는 거. 네. 이거는 거의 포뮬러 1 카거든, 지금. 이 포에만 봐서는. 사실 이게 기분 좋게 타려고 타는 차지 뭐 그렇죠. 빨리 달리려고 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예,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한 2,000 RPM부터도 토크가 쑥 살아나고 토크가 진짜 쑥 살아나요. 4,000 RPM을 넘어가면 이제 또 톤이 달라져요. 굉장히 막 거칠을 힘찬 느낌이 나요. 이거 5단도 최고속이 꽤 나겠는데요? 240마력이니까 이거 한 250km 다 나겠네. 네, 나와. 예, 나겠네요. 달려보는 지금 거는. 나가는 걸 봐서는 충분히 나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986 2.5 수동을 예. 좀 몇 번 탄 적이 있거든요. 예. 와 200cc 차이인데 지금 차이 많이 나요. 출력 차이가. 그게 배기량만 200cc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밸브 조절 기구가 달라졌잖아요. 그쵸. 네, 많이 나요. 하기야 그거는 200마력이잖아요. 그렇죠. 45마력이 세졌으면 무게 생각하면 그럼요. 예. 차이 많이 나. 20%가 늘어난 거니까 예. 출력이 차이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엔진이 크랭크샤프트 사실은 차들이 왜 크랭크가 잘 망가지잖아요. 예. 근데 메탈 베어링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주로 나가는 게 이 블록 하여튼 스크래치가 문제야 이 차는. 그렇죠. 예. 기어 막혀가지고 우리가 클러치 딱 붙이잖아요. 예. 그때 딱 일체감이 아 이거 맛이 있네. 이게 911이랑 저는 911 수동을 타고 다녔잖아요. 한, 예, 예. 한 6년, 6, 7년 정도 탔거든요. 아 사실 내가 그 911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4인승이라서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거 팔려 값이 올랐잖아요. 996들이. 그래서 그거 팔고 내가 까이면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 엔진이 퍼져가지고 아 원래 그거 팔면은 카이면 사고 돈이 남는 거였는데 그러게요. 네, 돈이 모자리지 뭐야 이거 지금. 운도 지질이 없으시게. 네, 제가 정말 운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또 관리도 잘했는데 그것 결국에는 관리하고는 제조사 책임이죠. 그럼요. 관리하고는 상관없죠. 사실 리콜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거 현대는 리콜 해줬잖아요. 네. 똑같은 문제로. 포르쉐는 이제 안 해줘. 악덕 기업이야. 나한테는 악덕 기업이야. 여기가. 현대보다도 더 악독해요. 예, 더 악덕이에요. 여기. 나몰라를 하고 있어. 시전하고 있어. 네. 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엔진을 한 반값에 주던가. 그렇죠. 그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얼마 이상 몰았던 것만 증명을 그렇죠. 하면 소유 몇 년 이상 소유했으면은 기울로 좀 이렇게 예. 조정을 해주든가. 그렇죠. 근데 아예 쌩 깐다니까 얘들은. 독일놈들이 그렇지 뭐. 옵션 오디오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 쓰셨죠? 예. 내가 더 잘해. 왜냐면 내가 포르쉐는 내가 오래 탔잖아요. 아, 지금 여기 산간지방이라 가지고 조금 노이즈가 끼긴 하는데 나와요. 어? 이거 옵션 맞아요 오디오? 아 그래요? 예. 소리가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니 오디오를 만졌나?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UPD가 981S 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오디오 옵션이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예. 탈 때마다 오디오 이게 뭐냐 지성으로 맨날. 야, 근데 이 신기한 거는 981에도 옵션 S가 보스 옵션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거만 못하다니까. 지금 오디오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오디오를 듣고 예. 전차들 중에 예. 오디오를 누가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거 지금 오디오도 퇴화했네. 저는 진짜로 그냥 전차주가 오디오 손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예. 와 나 또 들고 싶어져. 협주곡이 나오잖아 지금. 예. 이제 실력이지 이거는요. 첼로하고 피아노 치는데 빼놓고 가는 네. 일단은 소리가 깊이가 있고 예. 선명하고 예. 내가 제 차도 사실 J996도 이거였거든요. 예. 요거랑 버전만 한 세대 앞에 건데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약간 더 개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86보다는 더 개량됐죠. 996보다도 지금 더 개량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은 카이면은 뒤에 스피커가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홈오디오 같잖아. 사실 채널 수가 많아봐야 맞아요. 음이 섞여가지고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예. 와 이거 완벽한데? 와 나 이거 이제 987에 보스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PCM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게 비싸요 PCM 옵션이. 아니 근데 뭐 지금 클래식 뭐 주고 네. 해서 네. 이 데크를 팔잖아요. 블루투스 되는. 요즘 이거 바꾸는 거 그죠? 예, 예. 통째로. 예, 뭐 그게 한 2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음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모스트라고 광 케이블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앰프가 지금 앞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바꾸게 되면은 못 살릴 거 잘못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뭐 예. 모르겠어요. 뭐 웹사이트 안내문에는 꼭 네. 포르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포르쉐에서도 얘기는 팔죠 지금. 안내는 그렇게 예.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저는 웹사이트만 봤어요. 심지어는 포르쉐에서 팔잖아 이거를. 예. 지금. 현대 보조에 맞춘 오디오를 쓰거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사이드 미러로 비치는 내 뒷모습 있잖아요. 예. 아까 옆구리 이거 예. 엉덩이. 그거 봐요. 야, 이거- 좋습니다. 996에서도 없던 거야 이거는. 예. 이게 더 볼륨감이 예, 있는데요. 볼륨감이 있습니다. 예. 이거 자꾸 보게 돼. 그거를.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예. 처음에 약간 똑바로 못 돼요. 그것 때문에. 예. 996도 그래요. 네. 996도 왜냐하면은 앞뒤 트레드 폭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똑바로 못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유독 심합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진함철. 그 뭔지 이거 진함철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마그네틱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짝 붙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남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80년대생 티를 내주세요. 80년대생요? 아니 고급 유머를 못 따라. 아, 그러게요. 예, 예, 그렇죠. 와, 지남철은, 와.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인데 지남철이 있었다? 그래요? 성이 지씨고 이름이 남철이에요. 의도하신 거 그 같아요. 양반 아버지가 뭐 좀 의도하신 것 같은데. 의도했겠죠? 이게 지금 스포츠카 같지 않고 일상문차 같은 느낌 중에 하나가 예. 저회전 토크가 돼서 그래요. 예. 스포츠카라 그러면 우리가 저회전 토크가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회전을 방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미 저회전부터 출력이 쑥쑥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차를 타고 네. 바로 이제 540 그 239가 있어요. 네, 39540 있어요? 예, 540 수동이 수동이 있는데, 있어요? 예. 잠깐만, 그러면 그게 초기에는 4.0이었다가 나중에 4.4가 되잖아. 예, 예. 그럼 4.0이어서 2001년식. 그러면 2001년식이면 4.4네. 예, 4.4. 그거는 토크 프린. MTU. 예, 그 토크 프린, 그 토크 프린 끝판왕인데. 그걸 예. 타고 예를 들어 포르쉐는 역시 토크가 안 좋아. 아니, 그거 말도 안 돼요. 그거 진짜 그거 타면은 트럭 토크. 그거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은, 이거 후기형 MA1 엔진 있잖아요. 네네. 직분사 엔진. 예. 그건 저속 토크가 이거보다 더 약해요. 그래요? 예. 직분사인데. 예, 직분사는 항상 저속 토크가 약해요. 그 의외죠. 대신, 고회전이 더 상큼해. 고회전은 쨍한데 그 엔진이, 저속 토크는 또 이게 더 세요. 사실 근데 실용 영역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더 실용 얼마나 영역이지. 이제 편하냐가 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이게 더 편하지. 왜 4단 넣을 거 3단 넣을 거 4단 넣어. 그렇죠. 대신 연비는 또 걔가 좋아. 그러니까 걔가 이제 왜 어떨 때 연비가 GDI는 뭐 어쩔 수 없죠. 걔가 어떨 때 연비가 좋은가 하면은 예. 아까 힘없는 영역으로 썼을 때 걔도 막 회전수 5피면 영연비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991도 제가 991.2 타보면 말씀대로 네. 직분사 엔진이잖아요. 자, 991.2면은 터보 엔진이야. 예, 지금. 터보. 예. 예. 터보 4S니까 네. 그것도 그 말씀대로 GDI 특성이 드러나는 게 네. 좀 RPM이 낮으면 예. 좀 그래요. 그렇죠. 거기다가 터보잖아, 걔는 예. 또. 근데 이제 뭐 이제 붙으면 이제 뭐 네. 쫙쫙쫙 날아가는데 뭐 당연히 뭐 그 차가 그렇게 나가라고 만든 차인데 그렇죠. 사실 너무 그거는 밋밋하다는 얘기는 몰아붙이질 못하면 그 그렇죠. 차를 소유하는 게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몰 기회를 또 만들러 시간 내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밤에 뭐 폭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보여주려고 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예. 사실 저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차에 사계절 타이어 끼우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도 지남철. 네. 예, 아니, 근데도. 저는 사실 그걸 믿었어요. 제가 좀 예. 뭐 타이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좀 예. 공부를 해보니까 예. 뭐 그런 게 이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제 뭐 업무적으로 좀 알게 되는 네. 계기가 있어서 네. 이 개발 당시 기준에서는 퍼포먼스 타이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만만치 생각을- 않아요, 지금 예. 타이어가. 예, 한국 타이어도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예, 맞아요. 이게 도로에서 쓰는 데는 전혀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트랙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트랙은 모르겠으나 이제 어쩔 수 없죠. 예, 트랙은 안될것 어쩔 수 같아요. 몇 바퀴 없는데. 못돌것 같은데. 높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 뭐 이거 지금 이 내리막에서 저희가 지금 뭔가 길에서 타는 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네. 저기 보세요. 지금 여기도 확 꼬부러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끄러지는구나. 이걸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R이 이런 게 MR이니까 이럴 때는 얹어놨고. 예. 근데 네. 뭐 그래도 워낙 차가 지금 안정적으로 가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이거 내가 갑자기 지남철이란 말을 너무 적절하게 써가지고. 네. 근데 보세요. 이제 옆에 사이드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이드월보다도 사실 트레드 불러. 지금 또 너무 새 트레드 타이어예요. 네, 예, 맞습니다. 새 타이어라서 그래요. 아니 근데 간지 오래됐는데 잘 안 달더라고요. 많이 안 타니까 그렇겠죠. 차가 가벼우니까. 네. 특히 앞 타이어가 잘 안 달아요. 그렇죠. 험하게 몰아붙이면 예. 앞차가 달 텐데. 앞은 뭐 하중이 더 네, 없으니까. 더 없으니까 안 달죠. 그리고 급제동을 안 하시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벌써 타이어 예. 다른 데서 나오거든요. 이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복원력이 지금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턴을 했다가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자기 혼자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운전이. 그쵸.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거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편해요 지금. 당기는 힘만 주고 네. 되돌리는 힘은 아예 필요가 없어 이 차는 지금. 그게 훨씬 편한데. 예, 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네, 스포츠 주행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아마 강하게 넣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 고속 주행에서도 편하고. 일상용에서는 왜 이렇게 돌리기 힘들게 무거워?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 주차할 때. 예. 나 이 계기판에 이
글씨 숫자 폰트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986이랑 똑같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너무 아름다워. 이게 왜 스웨덴 폰트 따로 있고 예. 이거는 지금 독일 폰트거든. 그러니까 독일가 다 쓰진 않지. 포르쉐만 쓰잖아요. 포르쉐 폰트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이 대단한 만족감을 주는 건데. 감성이라는 게 사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차를 멋대가리 없이 만드는지 다른 회사들은 앞뒤 다 4피스톤 캘리퍼에다가 레디얼 마운트잖아요. 예. 페달 필링이 아, 좋습니다. 그냥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게 막 발만 대면 쓰는 게 아니고 좀 무딘 듯하지만 바른 만큼 작동하는 거. 예, 지금 이거는 이거는 사실 아무리 네.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못 느끼면은 네. 소용이 없는 거지. 해봐 이걸 예. 몰아보셔야 이제 알고. 사실 최신형 포르쉐들은 예. 마칸이나 뭐 파라메라 같은 경우에 좀 일반 좀 이렇게 꽂히는 스타일로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처럼 좀 이렇게 하면 바로 밀린다라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981도 이제 예민해졌어요. 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987이 진짜 마지막이 포르쉐구나. 그런데 특히나 이거는 지금 2.7이라서 디스크가 작잖아요. 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페달 필링은 디스크가 작고 캘리퍼가 작은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캘리퍼가 커져봐야 강성만 떨어지잖아요. 그쪽도. 맞아요. 캘리퍼도 작아야지 강성이 있어서 더 페달 필링이 정확해져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이 차를 몰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신형 최신 차량을 몰면 네. 제가 꼭 이렇게 제가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네. 마세요. 저 지금 화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미워서 그런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직분하고 얘기하고 네. 싶어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처음 타면 오해받기 딱 좋죠. 네. 처음 타면은 페달이 브레이크 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제 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세게 누르면 세게 들어. 네. 그러니까 누른 만큼 들어, 진짜. 사실 타이어가 좀 포머스 타이어가 있으면 네. 꽂아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사이즈만 맞으면. 제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S2 뭐였죠? 한국 타이어? S2, AS? AS. S2 AS가 되게 고급 타이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 네. 굉장히 고급 타이어에 들어가요. 가격도 싸지 않았을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렇게 싸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비쌌던 예, 거 생각보다 같아요. 국산 치고 타이어인데 비싸요. 비싸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저희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타이어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게 BMW 52 타이어로 들어갔던 제가 알기로 그런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성능을 내준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R&D 할 때 좀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BMW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아마 OEM 공급이 뭐 그냥 되나요? 오이 공급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맞춰줘. 그럼요. 딱 그러는 건데 뭐 단가는 성능이 나와야 얼마야? 되고, 그렇지. 내구성도 내구성이 어디까지 중요하거든요, 줘? 선정은. 내구성 얼마까지? 딱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각 단가는 단가, 이 이상은 안 돼. 대신 발주 몇 개 할게.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그 타이어가 이제 독일차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데 높은 친구들 X 붙은 애들은 네. 다 미국산이잖아요. 그렇죠. 큰 차들, 그렇죠. 예. 설계만 독일. 생산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아예. 생산도 그렇죠. 그렇고 파츠사도 브라질, 캐나다가 그렇죠. 주고, 공장이 미국- 거기 있으면 당연히 그 근처에서 만들어야죠. 한국에서 분류하고 만드는 거나 언젠가부터 호모디오도 예. 개발은 영국에서 하고 생산은 다 영국, 일중국인 거 알죠? 예. 그러면 그거를 중국제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건 중국제라서 막 폄하하는 분도 계신데 네. 또 생각해보면 설계는 거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폄하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게. 독일에서 이제 생산되는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비싸고 뭐 일단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거기는. 예, 슈투트가르트, 예, 아, 포르쉐 공장이 있는 예, 위치죠. 그쪽 뭐 이제 노동자도 대우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아, 이게 이 타이어가 예. 이게 승용 타이어라도 트레드가 높잖아요. 예. 그리고 홈이 조금 제법 촘촘하잖아요. 예. 우리 일반적인 스포츠 타이어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뒤가 약간 떠있고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예, 저는 상관없는데 예. 요즘 포르쉐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예. 요즘 포르쉐들은 휠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예. 타이어를 이 사이드월도 얇고 예. 그 다음에 타이어도 무조건 스포츠 타이어 예. 끼우잖아요. 그래서 쫙 붙어 있는 것 같은 일체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거랑은 반대예요. 네네. 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쪽이 근사해요. 지금. 아 근데 솔직히 예. 그렇잖아요. 짜릿함을 얻는 비용이 예. 반드시 높아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렴하게 잘 돌 수 있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 조정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저는 굳이 뭐 그렇게 안 미끄러지려고 하는 세팅을 미끄러뜨려야 되는 게 이게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안 미끄러질 거야, 안 미끄러질 거야. 이거는 뭐 했는데. 트랙 갈 것만 아니면은 예. 예, 문제는 없어요. 트랙에서도 사실 문제는 없는 건데 뭐 트랙에서 기록을 낸다 이런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용으로는 이게 더 맞죠. 이쪽이 맞죠. 왜냐하면 충격 흡수도 좀 더 되고 이쪽이 예. 지금 같은 997하고 987이 같은 회사 차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요렇게 놨냐 저렇게 놨냐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987은 왜 911들은 무거운 엔진이 끝선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오는 그 무게감이 있거든요. 아, 예. 그게 이거하고 지금 너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911 탔을 때 뭘 네. 해봤냐면 네. 핸들을 탁 이렇게 탁탁 털어봤어요. 예, 예. 그러면 뒤에서 무거운 게 이렇게 차를 이렇게 흔드는 여기가 예. 잡혀서 예. 이렇게 흔드는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싫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턱을 넘어도 쫙 네. 뒤에서 마지막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이건 그게 없잖아 지금. 네. 뭐 가격이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게 더 상위 포맷으로 느껴져요. 폭스바겐 옛날에 포르쉐가 돈 없을 때 만드는 914. 914 그거 다 이 포맷이잖아요. 예. 그 70년대 그럼요. 초반에 그거 해봤다가 사실은 돈 없어서 못하다가 다시 한 게 986인데. 외주 받아서. 예. 근데 그래서 지금은 포르쉐 914라고 하더라고요. 폭스바겐 914라고 안 하고. 그때는 이제 복스바겐이라고 폄하했던 거, 예, 놀렸던 거고. 예. 근데 판매를 거기서 하고 뭐 로고도 뭐 맞아요. 붙여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맞아요. 없었지만. 거기다가 그때 힘들었겠어. 네. 근데 그게 힘약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참 내가 볼 때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못 살 거야 다음에. 저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차주님은 예. 자취성이라서 딴 것도 적응할 수 있어. 아 저요? 예. 저도 뭐 연식 대비는 좀 지나치게 이제 운전 경력이 길었어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죠. 딸수 있을 나이에 바로 땄으니까. 몇 년 면허예요? 89년 12월입니다. 저랑 비슷하네. 예. 면허 딴 날이 비슷해요 지금. 코너링도 지남철이지만 왜 이 상하 바운드도 지남철이냐? 바운스 되게 좋죠. 그죠? 끝까지 이제 예. 붙들어주잖아요. 그래 지금 예. 지남철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거 퉁퉁 튀는 게 아니라 일렁일렁 하면서 다 붙어서 일렁일렁 네.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게 너무 좋아요. 와, 이제 묘하네 이거. 근데 911이 안 그래요. 분리는 당연히 떠요. 그렇죠. 예, 세 바퀴 떠 왜냐면 있어요. 저 뒤에가 무거우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가격, 사회적인 측면을 싹 배제하고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MR이 RR보다 훨씬 상위 포맷이에요. 그렇죠. 예. 포맷의 장점을 돈으로 매긴다면 이게 더 비싸야 돼. 근데 페라리는 다 MR이 제일 비싼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MR이 페라리는 RR 자체를 안 만들죠. MR 애들 FMR이든 RMR이든 네. 무조건 MR이죠. 페라리는. 아니까. 왜냐면 페라리는 레이스를 주로 하는 회사였으니까. 그래서 알고 이제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보다 다른 애들이 좀 뒤에 붙어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지. 근데 아니 그래도 페라리 캘리포니아도 엔진이 앞에 있는데 그래도 FMR이에요. 예. 밀어 넣잖아요 최대한. 예, 무조건 MR은 맞아요. 근데 걔들도 뒷자리가 있어야지 파니까. 팔아야 뭐 그렇죠. 하죠. 포르쉐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증명만 타는데 안 팔리면 뭐 할 거야. 포르쉐 그거 막 꼴딱꼴딱 넘어가다가 진짜 그럼요. 박스터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박스로 일어나서 까이엔으로 까이엔으로 흥했어. 흥하고. 그래서 계속 스포츠카 만들 수 있어. 지금 그럼 된 거예요. 그럼요. 고맙죠. 많이 그럼요. 팔아야지. 그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속주행할 때 보면은 이게 왠지 스티어링이 왜 껐덕껐덕한 차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독일 차들 놀라운 게 특히나 포르쉐 놀라운 게 차분함. 예. 뭐 걸러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뭐 이 사실은 걸러주는 거 있어요. 아, 이, 그래요? 이 샤프트에 고무 댐퍼 같은 게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 그 고무의 경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가 노하우겠죠. 이거를 완전히 세게 묶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퀴로 들어오는 킥백이 그대로 전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꼭 이렇게 바퀴에서 들어오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힘은 어느 정도 불쾌한 힘은 걸러주고 또 커다란 피드백은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하우지 아. 스티어링을 만드는. 아니 리서큘레이트 볼 타입이 있고 렉 타입이 있잖아요. 이건 레겐 렉 타입인데 예. 더 이제 되게 직렬감이. 그 안에서도 또 직렬감을 얼마큼 줄 건지는 이 컬럼을 설계하는 데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유난히 핸들이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제가 네. 얼라이먼트를 네. 캠버를 회사 세팅보다는 조금 세웠어요. 왜냐면 뒤를 세웠다고요? 뒤에 이게 뒤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좀 예. 상태가 약간 한쪽이 잘 안 나왔겠지. 맞아가지고. 예, 한쪽이 안 나와서 근데 결국에는 그쪽에 맞추려다 예, 보니 그쪽에 맞출 수 있는 쪽으로 맞추려다 예, 보니까 그렇게 맞죠. 맞췄어요. 맞아요. 근데 뭐 그것도 큰 상관 없어요. 예. 오히려 그게 일상 중에서는 편하죠. 예. 차가 뭐 완벽한 상태의 차량이 국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나름 바쁜 시간에 노력해서 많이 했어요.
처음엔 좀 심각했습니다. 아, 그랬겠죠? 하체 여기 운전석 뒤에서 네. 딱딱 소리 났죠? 그게 아까 트레일링 링크에서 나는 네. 소리예요. 근데 막상 빼보면은 그렇게 유격도 없어. 이거 없어 보이는데? 딱 뺐을 때 그래도 진짜 괜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갈고 나면 거짓말처럼 딱 사라져. 네. 뒤에 또 이렇게 덜컥거리고 움직임도 없어지고. 그렇죠. 소리 나는 링크 있잖아요. 예. 뺀 거를 집에 몇 개 보관하고 있어요. 기념품으로. 도둑 오면 이제 호신용 쓰시려고. 네, 그렇죠. 충분히 이제 물리적 타격이 가능한. 예, 알루미늄으로 잘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게. 연비가 확실히 좋아요. 예. 이 996, 제가 타던 996 대비, 그리고 저는 4륜구동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4륜구동이 평소 연비가 안 좋잖아. 연비가 안 좋죠. 예, 이게 프륜구동이 차는 역시 두 바퀴만 굴려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쾌적해. 이 장거리가 만약에 3시간에서 4시간이 네. 넘는다. 네. 그러면 피곤한데 그 미만은 뭐 보통 그렇죠. 일반 세단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막히지만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과하게. 저는 또 뭐가 다른가 하면, 저는 이게 왜 세단보다 더 불편한지, 장거리에 불편한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장거리 타면 나는 운전 자세도 편하고, 네. 서스펜션 반응도 편하고, 네. 또 움직임은 더 편하고, 이게 왜 불편한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스포츠카에 너무 최적화된 것 같아요. 그건 몸이 그렇게 되시고. 예, 이제는 그냥 이게 네. 적용이 되고. 저도 약간 그런 파긴 한데 뭐 약간 이게 정말로 편하다 뭐 이렇게 뭐 네. 모르겠고 그냥 몸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승차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확실히 제가 운전을 하루에 최장 한 11시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차로 했을 때와 이런 계통을 그 동일한 시간을 해봤을 때가 살면서 한 10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피로감이 다르긴 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너무 편해요. 저는 만약에 하루 10시간 운전하는데 못 타고 갈래 그러면 나는 포르쉐 타고 가. 저는 하루 10시간 운전에 안 타는 방법이 뭘까요? 기사를 두면 됩니다. 아니면 뭐 KTX를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잖아. 대중교통은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요. 기사가 제일 좋죠.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차는 기사분께서 운전해 주시는 세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차. 그 엔진음이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 고속도로에서 좀 공명음 비슷한 것도 나면서 그렇죠. 엔진 소리가 나요. 예, 흡기 공명음이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게 수평대항이잖아요. 예. 박스 엔진이잖아요. 예. 진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 정말 진동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옵셋 돼버리니까. 예, 서로 상쇄돼가지고 예. 이걸 이제 모르시니까 뭐 어떻게 서 있을 때는 조금 시끄럽고 거치니까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왜 그 바깥 소리 단절되는 이어폰 있잖아요. 네. 그거 쓰면은 이거 전기차라 그러지. 전기차로 예, 그러죠. 누가 이거를 내연기관차라 그러겠어요? 노이즈 캔슬링 센 거.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애플 거가 있으니까. 제일 센데. 예. 모르겠어요. 최근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쓰면은 그거 제가 좀 쓰고 해봤거든요. 예. 진짜 엔진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 이거 지금. 근데 이제 이어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예. 헤드폰 하면 예. 진짜 안 들립니다. 옛날에는 보스가 그런 거 만들었는데. 예. 제가 왜 그걸 하냐면은 예전에 스마트 탈 때 예. 그게 이제 캔버스 탑이 예. 스마트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렇죠. 로드스타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는데 끝에 예. 방음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과하게 힘을 빌리자.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으로 버티자.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 클락션 소리 못 들어. 상대방 차에. 이게 또 위험을 인지 위험을 못하는 감수해야 문제.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PSM을 껐잖아요. 네. 이거 뭐 키는 거 끄는 거가 뭔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쓸 일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남철이니까. 그건 두 사람만 어디 여행 갈 때는 예, 괜찮네요. 괜찮은데 짐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게 골프백 2개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또 활용도가 있으면 어쩌다가 이제 2명 같이 갈 일이 간혹 네. 있는데 세로로 이게 백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나온 건가요? 그럼 다시 늘려면. 길게 누르면 다시 꺼지네요. 공조기도 보세요. 발, 얼굴, 중간, 위. 위. 얼마나 직관적이고 간단해. 그다음 온도, 바람 세기인데 바람 세기도 되게 촘촘하게 되게 촘촘해요. 예, 설정이 돼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끄는 거는 어떻게 끄나? 에코. 에코고. 예, 에코. 에코를 누르. 얘는 에어컨이 꺼지는 거야. 그죠? 아니 불이 들어야 꺼지는 겁니다. 예, 이게 꺼진 거죠. 에어컨이 꺼진 거고 에어컨이 들어온 거고. 제가 이게 처음에 참 헷갈렸습니다. 옛날 유럽차가 다 이랬어요. 예. 근데 이거 헷갈리죠. 그다음에 내기, 그다음에 앞에 열선, 예. 뒤에 열선, 좌우 히팅 시트. 히팅 시트. 무려 히팅 시트가. 옵션 많네요. 예. 히팅도 들어갔으니까. 옵션 많다고. 클러치도 되게 편해요 지금.
나 포르쉐 중에 이렇게 클러치 조작이 편한 차는 2.5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작은 포르쉐들이 확실히 클러치 예. 조작이 편해요. 플라이휠 무게가 좀 다 다르게 설정이 되고 예. 그리고 클러치 압력판이 예, 다르니까. 압력 스프링 예. 그것도 좀 예.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로드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힘 약한데 굳이 압력판을 세게 무겁게 할 만들 이유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이거를 다음 타자를 생각하면은 네. 사실 없어요. 981. 981. 718 2.0 수동 T인가? 아. 미국에 팔린 거? 미국에 팔린 거. 네, T인가 그거 예, 있잖아요. 예. 그거 저는 제일 땡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크로노가 있는 차를 탔는데 예. 아, 이게 크로노가 없구나. 예. 근데 크로노가 있는 차인데 그거 어떻게 네. 쓰는지 몰라요. 아, 크로노는 장식품이에요. 그죠? 예, 진짜로. 시계죠, 시계. 그러니까 원래 아시죠? 이 시절에 크로노는 시계 기능이 없었어요. 아, 크로노만 있었거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991부터는 시계 기능을 넣어줬어, 거기다가. 저는 시계인 줄 알았어요. 시계를 근데 그래서 어떻게 평상시에 쓰는 시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아직 몰라요, 사실. 관심이 없어. 있긴, 그거 왜 써야 저는 될까? 아는데, 예. 그게 필요한 순간에는 못 써. 너무 쓰기가 복잡해서. 트랙에서 언제 그걸로 랩타임을 재고 있어요. 그 내탐 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재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예. 우리에게는 어플이 있는데.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장식품이야. 근데 이제 그거랑 보면 엔진 마운트가 연결돼 있어요. 크로노를 고르면 엔진 마운트가 가변식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또 그게 또 고장나. 액티브 마운트. 예.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래. 뭐 액티브 마운트 할 거면 남자답게 그냥 딱딱한 마운트를 달아달라고. 패시브로 그냥. 예, 딱딱하게 그냥. 예, 딱딱하게. 우리는 진동 따위는 감수할 수 있거든. 남자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미세하지만 탈출 속도가 더 세답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딱딱한 마운트가 엔진이 휘청거리면서 생기는 로스를 없애주니까. 근데 이제 액티브 마운트가 그거를 이제 네. 그러니까 수평을 그렇죠. 잡아주니까 필요할 때는 작동하고 네. 평소에 부드럽게 하고 네. 이 얘기인데 우리 남자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뭐 닥치는 데서 살면 되지 뭐. 그렇죠. 무조건 강한 걸로. 네. 그리고 세단에나 들어야지 뭐. 그렇죠. 회장님, 이건 스포츠카인데 회장님들 힘드신데 그렇죠. 그런 진동 들이면 안 되죠. 나 이거 지금 쇼츠부터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이거 찰까면 진짜 헷갈리겠는데. 저는 숙련공이 돼서 좀.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더 사실 공도에서는 빨리 바꿔야 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트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 네. 그거에 트랙에서도 헷갈려요. 이거 이 정도면은 코너 돌면서 하면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시부터 꽤 비쌌을 것 같은데. 아주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요? 중고를 샀는데 중고로. 신동품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품은 한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네, 있었어요. 제가 한 영국에서 샀을 때 30만 원대 후반에 샀어요. 자, 무게가 한 100kg만 가벼웠으면 진짜 끝내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예. 60kg 이상 덜어내는 법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뭘로 덜어내요, 이거를? 다 걷어냅니다. 내장재를? 네. 흡음재 이런 거를? 네, 앞에 다 뜯고 앞에 CD 네. 플레이어가 6kg라고 하면서 CD 플레이어. 나 996 살 때 다 뜯었어, 진짜. 저도 그거. 스페어 타이어, CD 체인저, 네. 그 다음에 비상 공구, 예. 다 뜯었어요. 그래서 총 한 60kg 이상 빠져요. 그러니까 볼성 사납지 않게? 예. 여기는 최대한 좀 매트 다 살리고, 뜯고, 그죠? 최대한 살리면서 뒤쪽 거는 이제 워낙에 소리가 큰 걸 인슐레이터가 두껍게 두껍죠, 그렇죠. 밀도감 있게 들어가 있는데 앞쪽은 거의 다 뜯고요. 바스켓 빼버려요. 그렇죠. 부터 빼서 하면 아까 그 플라스틱 커버도 다 뜯어도 돼. 거의 20kg 나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쪽에 있는 거 트렁크 쪽 예. 그쪽에 있는 것들 좀 띄고 이것저것 덜어내니까 얼추 60kg입니다. 60kg만 덜어내면은 배터리를 이거 뭐 대신 그걸로 작은 하면 걸로 하고 작은 게 아니라 인산철. 아니 인산철도 아니고 그럼요. 리튬이온. 그거 너무 비싼데요? 리튬이온 그렇게 안 비쌉니다. 아, 이제. 그래요? 60만 원대. 저 BMW 정품만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인산철은 좀 그렇죠. 겨울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리튬이온도 그런데 근데 무게가 월등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이 워낙 가벼워서 놓는 게 맞는 거죠. 예, 앞에를 가볍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네. 예, 그냥 앞에는 한 70A짜리 하나 쓰고 네. 뒤를 줄여야 돼요. 뒤를. 뒤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소음기를 사실은 가벼운 걸로 바꾸면 더 좋기는 한데 워낙- 시끄러워지니까. 시끄러워. 예. 왜냐면 저 뒤에 소음기가 제일 무겁거든요. 예, 엄청 무거워요. 예. 제가 저거 영국에서 가지고 아니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소음기가? 뭐 이상한 뭐 튜닝 머플러 붙어 있었어요. 돼 있었어요? 네, 저는 이 튜닝 머플러는 무조건 예. 뺍니다. 그래서 하긴 이거 순정 머플러는 국내에서는 못 구하니까 이제. 예.
그 영국 폐차장 사이트가 있어서 영국은 폐차장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참 훌륭한 나라더라고요. 예, 영국 놈은 진짜 지독해. 영국 놈이 아니라 인도 예. 친구들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그러니까 인도인을 고용에다가 쓰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영국인이.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지독하게 분류해가지고 네. 다 팔아요. 아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예, 뭐 전 잿더리 이런 거 다 샀어요 거기서. 네, 그거 다 팔더라고요. 예, 와 진짜 이런 것도 팔어 싶은 예.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이베이를 잘 활용하면은 다 살 수 있어. 아 진짜 정말 그러겠더라고. 차 조립하겠더라고. 그렇죠. 근데 비싸요. 네, 맞아요. 싸게 안 팔아 그놈들이. 뒤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삼각형 하체 보호 겸 예, 뭐 그다음에 브레이스. 예. 그게 없었어요 이 차가. 예? 왜? 몰라요. 뭐 사고 아니, 뒤쪽에 좀 났었고. 와, 그렇기 그건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구했잖아요. 또. 예, 뒤에 아주 강성을 멀쩡한. 그렇죠. 아주 A급. 그다음에 그 에어플로우까지 다 설계되어 있는 그 그대로 남아 있게. 예. 영국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게? 예,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게 영국의 힘이야 또. 그 바람 깨지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그거까지 다 제대로 붙어 있게 잘 뜯어놓은 아주 훌륭하게. 그렇죠. 분해를 아주 정성껏 잘했어요. 상품성 있게. 진짜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럼요, 저걸 그럼요. 딱 붙이니까 예. 뒤쪽이 훨씬 단단해지죠. 오. 왜냐면 저게 생각해봐요. 차 바닥을 잡아주는 구조물이잖아요. 네. 맨 밑에서 잡아주는 구조물이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으니 저는 지금 몰랐죠. 그냥 커버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아니 그 와이어 없으니까. 아, 원래 없는 건 줄 알았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제 샵에 갔더니 아저씨가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좀 구해주세요. 예. 만약에 저거를 그래요? 신품으로 샀으면 얼마겠어? 엄청 비쌀 텐데 또. 근데 저도 좀 싸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영국이잖아요. 그래도